안녕하세요. 빰빰박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제 여파로 인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 및 최고가 거래는 크게 지금 감소 중에 있죠. 2025년 6월 27일부터 7월 10일에 거래량은 1312건, 최고가 거래량은 300건으로 집계가 됐고요. 최고가 거래량 대책 발표 전 대비 무려 74%가량 줄었습니다. 최근에 업계에서 이상한 소문들이 돌고 있는데 이게 찌라시 수준이라 그렇게 신뢰할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래량이 확 줄 수 있는 기저의 심리적 압박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건 수도권 전세담보대출 한도 3억 원 축소가 될까? 이거 좀 현실적인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혹여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DSR 40% 초과 시 신규 갱신 전세대출 불가, 전세담보대출 스트레스 DSR 1.5% 가상금리 적용할 수도 있고, 고가 부동산에 대해 이거 아마 최후의 카드가 될 것 같고, 여전히 서울 집값이 기승을 부린다면 확실히 새 정부에서는 보유세율을 건드릴 가능성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올해는 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확실하게 서울 집값이 꺾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많다라고 우리가 전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6.27 대책 전후의 2주간 최고가 거래량을 비교해 보더라도 그래프상에 확연하게 딱 표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74% 감소를 했어. 이거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거 거의 콜라 딱 마시고 그 캔 뒤꿈치로 확 찍어 누른 것처럼 완전히 쪼그라들었죠. 그죠? 일단 우리가 리사이클 한다고 해서 이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의미에서 캔 버릴 때 발로 꾹꾹 밟아서 그래서 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서울 아파트 이 거래량이 이런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압박감을 많이 받고 있는 거고, 이런 이유 때문에 전혀 실질적으로 이후에 규제 대책이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마스터 플랜을 그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압박감을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6억 이하 거래와 30억 초과 거래 양 사이드는 거의 극단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6억 이하 거래가 조금 늘어나는 추세고 30억 초과 거래는 24건으로 줄어드는 그런 어떤 추세로 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증감률로 보면 6억 이하가 14.79%, 30억 초과는 마이너스 1.57로 가고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억 초과 겨우 마이너스 1.57에 불과하다는 얘기는 여전히 부동산 시장은 투기적 수요가 만연해 있다. 왜? 유동성 자체가 거의 계속적으로 그동안 대출 엄청나게 오픈해 줬죠. 그리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죠. 토지가 이게 묶였다가 다시 풀렸다가 다시 묶이는 그런 해프닝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서울 집값이 쓸데없이 자극을 받았거든. 이러다 보니까 기존 지금 시장에 쫙 깔려 있는 휘발유처럼 성냥불 하나 탁 끄면 그냥 확 하고 불이 일어날 정도의 기름 촉촉하게 지금 젖어 있는 상태고, 이걸 빨리 드라이, 그러니까 말려버려야 된다니. 그러기 위해서 6억 대출 이하라는 그런 초강도 규제가 나온 건 역시 자금줄이 말라야 쓸데없는 부동산 투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있고, 수익률 자체가 현저하게 빠지게 되면 먹을 게 없는데 뭐하러 쓸데없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정작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몇 년 전 분양가로 나오는 그 가격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지난달에 과천에서 줍줍이 하나가 있었죠. 여기 신혼희망타운, 그러니까 신혼부부만 진입할 수 있는 아주 까다로운 필터링을 거치는 그런 무순위 줍줍임에도 불구하고 14만 명이 몰렸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가격에 목마르다. 너무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반작용이 계속적으로 무순위 줍줍 이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올림픽 팍포레온 무순위 청약 최고 경쟁률 7만 대 1을 찍었습니다. 여기 현금 부자만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워딩이 자자했었죠. 59제곱, 84제곱 나왔었는데 10억, 12억, 본인 현금만 6, 7억 정도 동원을 해야 할 만큼 6.27 대책에 대한 어떤 이 영향을 다이렉트로 받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39제곱은 46,000명,
5구제곱은 6만 9천 명, 84제곱은 10만 명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나는 현금이 조금 더 필요한 어떤 좀 이 불리한 어떤 무순위 집집이라도 던지겠다라는 그런 이 굉장히 공격적인 근성을 보여줬는데, 이건 결국에 그만큼 무주택자들 중에는 고가의 전세를 살면서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하신 분들이 많다라는 그런 어떤 반증도 될 수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90% 이상이 던졌을 가능성 높을 거야. 어떻게 해서든 당첨되면 이후는 뭐 어찌저찌 되겠지라는 그냥 무대책을 가지고 그냥 직진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일단 여기 뭐 내가 당첨되고 취소돼도 뭐 전혀 뭐 불합리한 핸디캡 받는 곳이 아니니까. 언론에서는 현금 부자들, 그러니까 그만큼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 안에는 풍부하다라는 뉘앙스로 현금 부자들이 시봉로또 올림픽 파크포럼 4가구 줍줍에 22만 5천 명이 몰렸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죠. 오늘 또 송파 위레리 슈빌 퍼스트 클래스가 무순위 줍줍에 나섰습니다. 일반 공급 7월 14일 오늘 날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좀 희귀한 게 송파구에 위치해 있지만 중대형 평수, 그러니까 40평대 아파트인데 2019년 분양 당시 가격, 그러니까 6년 전 가격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9억 2천만 원대에 나와서 지금 현재 여기 가격대가 20억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뭐랄까 시세 차익 면에서 상당히 좀 눈에 띄는 그런 어떤 단지를 할 수 있겠지만, 여기 뭐 실질적으로 이제 주택담보대출 6억 원으로 딱 제한받고 전세대출로 잔금 충당할 수 없는 그런 좀 아주 빡빡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파크포레온에 22만 명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여기도 뭐 거의 20만 명, 30만 명 이상 지원할 가능성이 크죠. 그만큼 서울의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반작용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 5, 6년 전 분양가로 내가 좀 진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 매수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분양가가 좀 아래로 내려와 주지 않는 이상은 이게 지금 서울의 핵심 입지 외에는 비강남권 혹은 수도권, 경기, 인천, 신축 분양 단지들은 굉장한 고전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가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워딩을 했는데, 일단 도심복합 공공재개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궤적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처음부터 시작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를 속도를 조금 더 올리는, 풀 악셀을 좀 딱 밟아가지고 속도를 높이면 충분하게 양질의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일단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따르면 현재 도심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 사업지구 무려 82곳이나 됩니다. 우리 잘 모르잖아 이거, 그죠? 그만큼 서울의 유휴부지 그리고 도심을 좀 재개발하는 그런 단계에서 교통환경이 비교적 좋은 곳과 물려있는 공급 규모가 상당히 돼요. 약 12만 5천 가구에 달하는데, 이게 그동안 지난 정부에서 한다 하다가 계속 딜레이 되고 대출만 무한대로 열어주고 민간 분양 아파트 뭐 엄청나게 치솟고 분양가 상한제는 싸그리 비강남권 다 없애버리고 강남권에만 딸랑 남겨뒀으니까 이게 집값 자체가 어그러질 수 있고 빠그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 진행되지 않은 부분들을 조금 더 속도감을 높이면 충분히 양질의 공급을 할 수가 있다.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그런 단계들이 다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적인 두 곳이 있죠.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그리고 국립외교원 부지. 그냥 주구장창 이게 그냥 돌림노래 부르듯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는데, 일단 서울지방조달청 부지는 꽤 그래도 유휴부지가 규모가 있어요. 1000가구 정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됩니다. 그리고 강남권에서 뭐 직주운전이면 끝판왕이죠. 고속터미널역 근처에 있고 지하철 3, 7, 9, 트리플 역세권. 그리고 국립외교원 부지 역시도 유휴부지 600가구 정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초도심에서 이 정도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직주 근접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 그러나 강남은 너무나 가격대가 올랐기 때문에 이게 이 세상 분양가 아닙니까? 이 세상 분양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완전히 안드로메다에 가 있는 뭐 집값 궤적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서울 초도심에서의 공급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좀 저가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익공유용으로 나와준다면 상당히 뭐 강남도 3억에서 5억대 정도로 진입할 수 있는 굉장한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의 이런 어떤 양질주택 신속 공급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좋은 어떤 유휴부지들이 뭐 대거 풀릴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여기 서울지방조달청 부지는 고속터미널역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교통면에서 뭐 강남에서 거의 끝판왕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국립외교원 부지 역시도 양재역을 끼고 있습니다. 강남 쪽에서도 뭐 엄청난 뭐 자금을 동원을 해야지 들어갈까 말까, 뭐 간당간당한 어떤 그런 기회가 올까 말까인데, 뭐 이런 식으로 공공분양이 계속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된다면 이런 양질의 공급 충분히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뭐 LH 공공택지 계약 해제가 지금 1조 원이 넘어가는 그런 어떤 상황도 지금 반작용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뭔가 건설사에서 수익을 얻고 또 이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어떤 공공 분양이 뭔가 상생 효과를 좀 내야 되는데 이게 되지 못하니까 건설 불안까지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백억 계약금을 포기할 정도로 계약 해제가 뭐 연속적으로 도미노식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공공주택 용지 분양받았다가 계약을 해제한 곳이 11개 필지로 짓게 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위축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도심 공공복합이나 또 여러모로 또 계획되었던 공급지를 좀 확실한 어떤 건설사의 인센티브를 주어가면서 좀 유인력을 발휘해가면서 이런 공급의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뭐 부동산 PF 자체 어떤 위기에 몰려있는 자금 경색으로 인해서 좀 허둥지둥하고 있는 건설사들이 좀 자정자정, 자체적으로 좀 디스될 수 있는, 좀 정리될 수 있는 수순으로 가야 되는데, 그동안 뭐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적으로 그냥 산소호흡기 꽂아놓고 이거 살릴까 말까 고민만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저축은행 여신 4분의 1이 부실이에요, 부실. 전체적으로 이게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사 사업할 수 있도록 그냥 양탄자를 쫙 깔아놨던 그런 어떤 이 제2금융권의 돈이 회수불능이에요, 회수불능. 전체적으로 이 건설 경기가 악화되고, 뭐 분양하면 뭐합니까? 다 미분양, 족족 악성 미분양되고, 결국에 가서는 이게 무한궤도로 무순위 집집 돌려봤자 분양가가 내려오지를 않는데 누가 그걸 선뜻 사려 하겠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PF 대출 연체율이 뭐 4.49 정도로 뭐 쑥 하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PF 위험 노출액 뭐 당연히 190조 가량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이 건설 부분이 위축되고, 건설 부분이 위축되다 보니까 공공분양, 공공택지에서 지어지는 뭐 공공임대나 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나 또 유휴부지를 활용한 도심개발, 뭐 그 위에 지어지는 아파트들의 공급들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확실한 어떤 정리와 또 확실한 어떤 방향성을 좀 물꼬를 터줘야지 건설사들도 좀 신나게 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 지난 정부에서는 너무 이 민간 분양, 특별히 강남 분양에만 뭐 엄청난 어떤 이 메리트만 주고, 비강남권은 뭐 강남 따라가는 그런 어떤 뱁새가 황사에 따라가다가 가래기 찢어지듯이 분양가 상한제를 강남에만 딱 못 박아두니까 비강남권이 뭐 덩달아 높아지는 분양가가, 그죠? 이런 어떤 악순환이 계속 진행이 됐다니. 그러니까 이번에 대출 규제를 통해서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딱 끊어지고 확실히 공급 속도가 공공임대, 공공분양,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로 확대된다면 충분한 어떤 집값 조정의 양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대전환점에 와 있다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뭐 대출 쪼여도 영끌 못 막는다고 하잖아요. 물은 흐르면서 앞에 뭔가 딱 가로막으면 물은 우회해서 흐르게 돼 있습니다. 대출 수요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는 무슨 민족? 배달의 민족이면서 동시에 주담대 민족이다. 말갈기 휘날리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냥 박차를 가하면서 말에 그냥 배를 두드려 패면서까지 그냥 끝까지 이런 한 장이라도 더 땡겨서 주담대를 받으려 했던 그 수요들이 지난달, 지지난달 엄청나게 아파트 값을 올려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대출 규제가 딱 시행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담대 수요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게 밑불처럼, 이게 겁나는 거죠. 그러니까 6월 말까지 몰린 수요가 순차 집행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마 8, 9월까지 이 추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하죠. 그만큼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지금 와서 뭐 대출 규제 시작되면서 뭐 줄었다고 하지만 대출 잔액은 여전히 지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신청 건수도
줄지 않고 여전히 지금 수요로서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슬아슬한 어떤 상황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건설사의 PF의 자금 경색뿐만 아니라 개인의 대출 파이가 커져 버리니까 이후에 원금이자 갚지 못하는 연체율 높아져. 이건 다 고스란히 부실이 돼버려. 결국에 가서 공공 이 재화 생산, 그러니까 공공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저비용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이 굉장한 어떤 당면 문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속도를 내지 못하는 그런 어떤 맹점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6월 27일 신대출 규제안 발표되면서 연속적으로 이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어떤 규제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생기고 있죠. 대출 규제 시행되면서 대출 총량제, 다주택자 대출 제한, 생활안정자금, 신규 접수 제한, 그리고 단위조합 사업자 대출 규제 발표, 신협, 새마을금고 특정지역 전수조사 진행,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대출 규제가 일관되게 딱 진행이 되는데, 또 어떤 은행들은 1주택자 보증금 반환 대출을 신규 접수 시행 또 예정을 할 계획이라고 해서 이게 좀 박자가 안 맞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어찌됐건 간에 갭 투자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불가능한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그런 전세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투기판적인 수요는 도저히 이제 발을 붙이지 못하는 어떤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증금 8억에 매달 320만 원 내야 하는 반전세 물건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야, 이거 보증금 8억에 매달 320만 원 눈 튀어나오겠다. 그죠? 이게 전세가 월세하러 가는 이 와중에서 상당히 주거 비용이 또 이 압박이 커질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부분 전세 수요가 이제 월세로 빠져나가니까 전세 가격은 하락하겠지만 반전세 물건이 장난 아니네. 매달 320만 원이면. 그죠? 이거 지금 주담대 6억, 7억 받는, 그래서 내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액수하고 좀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이 정도의 어떤 월세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참, 이렇게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지금 혼조세 속에 있는 것 같은 어떤 느낌적 느낌이 들지만, 확실히 6월 28일 규제가 시작되면서 BC와 AD로 역사의 어떤 구분이 딱 나눠지는 것처럼 부동산 지형도도 확실하게 지금 나눠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공공분양을 통해서 또 공공임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통해서 공급책이 확실하게 오픈이 되면 지금 대출 규제 일변도의 어떤 이 규제를 위한 수요 억제뿐만 아니라 이제 수요가 뭔가 기대 심리를 가져야 되잖아. 좀 저비용으로 내가 그래도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딱 생겨버리게 되면 더욱더 아파트 값은 상당히 정상적 궤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자본시장만 보더라도 비트코인이 지금 1억 6천까지 올라갔어요. 이거 완전 화산 폭발이네. 아니, 야, 가상화폐 지금 망한다 했는데 안 망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통적 자산시장의 아파트 시장만 지금 붕괴될 위기가 있는 거고, 자본시장은 이게 초단위로 움직이잖아. 그죠? 시세라는 게, 황금성이라는 게 여기는 거의 빛의 속도죠. 내가 넣은 만큼 또 수익을 얻는 만큼 또 여러 가지로 우회해서 아니면 직접적으로 가거나 여러 어떤 경로를 선택해서 선택지를 정하는 그런 어떤 결정에 의해서 충분히 수익률을 뺄 수 있는 그런 이 자본시장이기 때문에 이 지금 황금성 문제에 지금 대단한 이 경색이 생긴 한국 아파트 시장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쪽 자본시장이 고도화되면 이제 자산시장은 굉장히 올드해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단단한 안전자산으로서의 이 안정적 이미지는 더 이상 퇴색되고 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지금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지금 찍고 있고, 미국의 크립토 위크 기대감이 견인을 했다고 하는데 벌겋게 달아오르고, 지금 알트코인까지 계속해서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 역시도 지금 3200선에 거의 가까이 다가가고 있잖아. 그만큼 3200선, 3500선, 5000선까지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는 건 역시 대출 규제를 통해서 확실한 부동산 시장의 투기판적인 이 잘못된 자금들의 흐름을 좀 선순환 시켜버리면 자산 시장이 이제 자본 시장으로 좀 움직여가는 그런 어떤 대변화가 생길 수가 있겠죠. 외국인이 완전히 진짜 순매도세로 지금 순매수세로 돌아섰어요.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고 있다라는 거. 지금 JP모건도 코스피가 2년 내에 5천까지 찍을 가능성도 지금 전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증시가 그 시장 자체가 좀 투명해진다면 충분히 5천에 이를 수 있다라는 긍정적 평가까지 내놨는데, 이게 지금 상법 개정안까지 맞물려 있어요. 이사의 충실 의무.
그러니까 회사만 죽으라고 눈치 봤던 이자는 이제 주주도 신경을 써야 돼. 그리고 전자주주총회, 주주총회 가보면 뭐 소액주주들은 거의 뭐 꿔다놓은 보리자루 취급받잖아. 그냥 집에 가래, 그냥 들어오지 말고. 이제 전자주주총회 도입되면 내가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이사로 전환이 되고 사회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감사위원, 감사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시장은 투명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JP모건이 분석한 대로 한국 증시가 조금 더 투명해진다면 충분히 5천까지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적 분할이 뭐 가장 큰 문제였죠. 나는 열심히 주식을 사는데 이놈의 이 주식, 내가 산 주식의 회사들은 뭐냐? 경영진이 자회사를 물적 분할을 해버려. 그래서 실질 핵심 자산 다 빠져나가고 나는 그냥 껍데기만 들고 있는 거야. 이게 뭐냐고, 이거. 완전히 깡통 주식 들고 있는 거지. 지금 부동산 시장도 똑같잖아. 집값 띄우기 해가지고 자기들 다 그냥 빼먹고 나머지 설거지 시키는 그런 이 부작용도 다 해소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주주 지분 남용 및 시세 조작 차단, 주가 조작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거래, 집값 띄우기, 편법 증여, 대출금 유용하는 거 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죠. 그리고 주식시장의 3%를 어느 주주든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이거 뭐 전행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확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 5% 상한제, 이거 뭐 위헌이라고 막 흔들어댔는데 결국에 합헌 판정 받았고요. 결국 5% 상한제가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이 폐해들을 조금씩 이렇게 고쳐나가고 뭔가 수정해 나간다면 충분히 이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어떤 이 부동산 시장의 지형도 변화 때문에 지금 경기도 아파트 값이 상당 부분 지금 많이 흔들려 가고 있고 정상화로 가고 있죠. 인천 같은 경우는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가 6억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천 어마무시 올랐던 그런 동네인데 3억 정도, 여기도 좀 배가 고프죠. 성남 분당구 야탑동 1억 가지고 뭘 어디 들이대. 전혀 만족감을 못 느낍니다. 김포시 3억, 그리고 고양시 4억 8천, 여기 조금 더 파이가 커지고 있네요. 광명시도 3억 이상 좀 벌어지고 있고요. 광교역시도 3억 이상 벌어지고 있고, 용인시 무려 7억 정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성시, 동탄역시도 4억 이상 지금 벌어져 가고 있고요. 확실히 경기도권이 엄청나게 조정장을 겪으면서 정상가로 집값이 회귀하면 서울도 동반해서 확실한 어떤 조정장의 양상을 보이게 될 겁니다. 자본시장이 살아나고 자산시장이 비정상적인 투기판이 좀 정상적인 어떤 집값 하향 안정화로 가게 된다면 확실하게 단단한 경제 기반의 구조를 가지게 되는 한국이 될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부동산 시장의 확실한 지형도 변화는 뭐 거의 뚜렷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부동산 사이클상에서의 어떤 단순한 반복적인 어떤 패턴이 아니라 확실하게 딱 단절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분기점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골든타임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올동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빤 브라먹 톡방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